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에게도, 경력이 단절돼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여성들에게도,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도, 미래의 꿈을 찾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직업을 선택할 때 먼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인의 특성. 두 번째, 직업의 환경. 셋째, 이 둘 사이의 매칭입니다. 개인의 특성, 직업의 환경, 둘의 매칭. 직업을 선택할 때 개인에게는 저마다 다른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능력 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특성입니다. 직업의 환경도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직업은 사람을 돕고 가르치는 활동이 중요하고, 어떤 직업은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직업은 사람을 설득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직업의 환경입니다. 그 다음, 이 두 가지를 잘 매칭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직업 선택에서 성공을 하려면, 직업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하려면 나의 특성과 직업의 환경이 얼마나 잘 매칭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잘 매칭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홀랜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홀랜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하고 좋아하는 게 다 다른데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도 따로 있지 않을까? 홀랜드는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혼자 조용히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기계를 직접 만지고 고치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를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격과 흥미에 맞는 직업 환경도 서로 다르지 않을까요? 홀랜드는 사람의 직업적 특성과 직업 환경을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바로 직업 흥미 이론이라고 불리는 6가지 유형입니다.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입니다. 최근에 MBTI가 상당히 유행입니다. 이 유형도 MBTI만큼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형입니다. 현실형은 말이나 생각보다 직접 해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기계나 도구를 다루거나 몸을 움직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집에서 무언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내가 여보, 여기 이거 고장 났는데 라고 하면 어디 내가 한번 고쳐볼게 하면서 사람을 부르는 것보다 공구함부터 챙겨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실형의 특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정비원, 전기기계 기술자, 건설 관련 기술직, 조리사 등의 직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탐구형입니다. 탐구형은 관찰하고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행동하기보다는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구원, 과학자, 의사, 데이터 분석가처럼 연구와 분석, 문제 해결이 중요한 직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실형이 고장난 기계를 직접 분해해보고 싶어 한다면, 탐구형은 그 기계가 왜 고장났는지 원인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세 번째는 예술형입니다. 예술형은 정해진 방식대로 반복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굳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바꿔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가, 디자이너, 음악가, 배우, 사진 작가와 같은 직업이 대표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표현하는 과정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사회형입니다. 사회형은 사람을 돕고 가르치고 상담을 하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교사나 상담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운동 코치 같은 직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배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선배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 선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사회형은 오히려 신이 나서 하나부터 10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5번째, 진취형입니다. 진취형 역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회형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이끌거나 목표를 세워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선호합니다. 영업직, 관리자, 기업가, 사업가, 마케팅 관련 직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회의를 할 때 앞에 나서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에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사회형이 사람을 돕고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진취형은 사람을 설득하고 이끄는 것에 상대적으로 더 관심이 있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마지막은 관습형입니다. 관습형은 자료를 정리하고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회계 경리직, 일반 사무직, 행정직, 은행원 등이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서류가 막 아무렇게나 섞여 있어도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종류별로 분류하고 순서대로 정리해 놓아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관습형의 특징을 이해하기 좋은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현실형? 탐구형이세요? 아니면 예술형? 물론 사람을 딱 하나의 유형으로만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유형의 특성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홀랜드라는 사람은 왜 이 6가지 유형을 육각형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냥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배치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가까이에 있는 유형들은 비슷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에 있는 유형을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형과 현실형은 서로 반대에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회형에게 갑자기 공구함을 주면서 오늘부터 기계를 분해해서 고쳐보세요 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기계를 만지고 고치는 것을 좋아하는 현실형의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또한 정반대에는 예술형과 관습형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유롭게 만들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예술형에게 오늘 하루 종일 이 양식에 맞춰서 숫자와 서류를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라고 하면 가슴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과 절차가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관습형에게 양식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고 편하게 느끼는 활동이 다르고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 환경도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과연 같은 뜻일까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는 하지만 못할 수도 있고 싫어는 하는데 누구보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종이에 십자가 하나를 그렸습니다. 가로축에는 좋아한다와 싫어한다, 세로축에는 잘한다와 못한다를 놓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4개의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는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데 설명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도 재미있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실제 강의도 잘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자꾸 하게 됩니다. 자꾸 하니까 경험이 쌓이고 더 잘하게 됩니다. 잘 하니까 성취감을 느끼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에서 성과와 만족감을 함께 얻을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첫 번째 그룹의 포인트는 몰입입니다. 자, 두 번째 그룹입니다. 자신이 좋아는 하지만 잘하지는 못하는 일을 하는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음식 이야기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요리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요리를 좋아한다고 반드시 요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분야 안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겁니다. 영상 촬영과 편집을 잘한다면 요리 콘텐츠를 만드는 영상 제작자가 될 수도 있고, 글을 잘 쓴다면 음식 칼럼니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한다고 다 손흥민 선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을 잘한다면 경기 분석관, 글을 잘 쓴다면 스포츠 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분야 안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능력을 교육과 훈련으로 발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두 번째 그룹의 포인트는 탐색입니다. 자, 세 번째 그룹입니다.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일은 잘하는 그룹입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일인데 일은 잘하는 경우, 20년 동안 영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 설득도 잘합니다. 실적도 좋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영업을 너무 싫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잘하는데 무슨 고민이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하지만 경력과 능력은 쌓이는데 마음은 점점 일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성과와 연봉은 올라가는데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불일치가 오래 지속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좋아해서 계속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잘했기 때문에 계속했던 걸까? 만약에 후자라고 해도 지금까지 쌓은 경력을 모두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이라는 게 싫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설명하는 능력, 설득하고 협상하는 능력, 관계 형성 능력은 남아 있습니다. 능력을 활용해서 상담사나 강사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을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사용할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 그룹의 포인트는 전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룹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일도 잘 못하는 그룹입니다. 일은 재미가 없고 실수는 반복되고 성과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난 능력이 없어. 나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뭘까? 지금 하는 일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잘하고 나에게 맞는 일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홀랜드의 육각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현실형인지 탐구형인지 예술형인지 등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그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자, 우리나라에 직업이 몇 개나 있을까요? 16,000여 개에 달합니다.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지금까지 해본 몇 가지 일이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나는 잘하는 일이 없어 라고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16,000여 개나 되는 직업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직업을 먼저 정해놓고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 그룹의 포인트는 재탐색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4개의 그룹 가운데 어디에 서 계십니까? 또는 직업을 선택하기 전이라고 하시면 육각형 유형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맨 처음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특성. 두 번째, 직업의 환경. 세 번째, 둘 사이의 매칭입니다. 직업을 찾기 전에 먼저 나의 특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안에는 흥미와 적성, 성격, 가치관, 능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각각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 경력 단절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여성,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미래의 꿈을 찾는 청소년,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가? 사실 직업에 대한 정보는 잠깐만 검색하면 남들이 찾아놓은 좋은 정보들을 쉽게 그리고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특성은 남들이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흥미, 나는 어떤 소질이 있는지, 적성, 나의 MBTI가 E인지 I인지, 성격,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치관, 나는 수학을 잘하는지 아니면 체육을 잘하는지, 나의 능력, 자신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진로를 고민하는 가족이나 자녀, 지인들도 있는데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공유하시고 자신의 특성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직업을 찾기 전에 나를 먼저 살피고 정리하는 것. 좋은 직업의 선택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일을 위한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장기자의 내일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